제가 아까 삭발은 머리가 긴 사람보다도 머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사람이 하기가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또 다르죠. 여성이 머리 삭발하는 것은 이게 보통 결심 가지고 결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삭발을 하셨을 때 여성 의원이신데도 삭발하셔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짠했는데, 민주당의 전진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잘하셨네요. 머리가 많이 3주 됐어요. 3주 됐죠? 벌써. 네. 그래도 다행히 의원님 두상이 예쁘셔서 네, 삭발을 감사합니다. 해도 아이고 참 이런 농담 죄송한데, 아니 왜 그때 삭발을 하셔야겠다는 각오를 하셨습니까? 제가 3월 11일이었는데요.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서 석방이 됐는데, 실은 지난 12월 3일부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은 한 것 같아요. 탄핵소추안도 발의해서 의결을 시켰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내란 관련된 국정조사도 진행하고 이랬는데, 그 안에서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한도수 선배까지. 근데 그럼 뭘 할 건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답이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 너무 실은 저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이야기를 며칠 딱 3월 8일부터 계속 하고 다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결기가 필요하고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빨리 파면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촉구하는 게 필요했고, 제가 가진 것 중에 다른 건 목숨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에 머리라도 지어서 정말 제 모든 걸 드린다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을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삭발하시기 전하고 네. 삭발하고 나서 어떤 게 마음가짐이 제일 달라지시던가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실은 삭발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 또 지역에 있는 집회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되게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몸가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은 그전이랑 지금 똑같아요. 다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행동해야겠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금 너무 불안해 하시잖아요. 이 불안한 시기를 압축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삭발까지 하면서 강한 의지도 보이시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선고 날짜도 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특히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대응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전 의원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은 한편에서 보면은 내란을 유지시키는 핵심 멤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검찰 권력, 행정 권력, 경찰 권력 다 그들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법을 이미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는 거라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2월 3일 이후에 저희가 했던, 민주당이 했던 거라고 하는 건 헌법 질서 안에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로 탄핵을 그렇게 계속 하느냐라고 하는 질책도 좀 주시고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얘기가 드는데, 지금은 나라가 뒤집힐 판인 거잖아요. 이 상태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최대치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12월 3일에 실은 윤석열이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 맞잖아요. 거기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있어요. 장관들이. 그 장관들이 딱 그 12월 달에는 본인들도 어쨌든 내란에 공범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고난대응을 하고는 한덕수는 탄핵에 따라 돌아와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최상목이 다시 하면서 헌법재판관 2사람 임명한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부권을 할 수 있는 모든 거부권 9개를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오더라도 본인들도 다 내일 안에 공범인데 저는 앞으로도 똑같은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덕수도 처음에 대통령을 탄핵할 때 같이 했어야 된다.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 그 누구도 국민의 뜻에 위반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어떤 이유도 없고 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죠.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국회가 갖고 있는 거는 탄핵 소추권입니다. 저희가 그 법을 넘어서서 가서 서부지법의 남동을 부렸던 그들처럼 가서 헌법재판소를 깽판을 부리겠어요. 때려 부수겠어요.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다 써야 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삭발을 했지만 또 지금 24시간 그 헌재 앞에서 그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스태프들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더 해야겠다. 정말 이러다가 온 국민이 마음의 합병을 넘어서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법적인 건 하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가 광주 북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지역 구민들이나 이렇게 광주 시민들 만나면 어떤 주문을 하십니까? 주문은 다 똑같습니다. 네. 저걸 왜 가만히 둬요예요. 최상목일 때는 최상목을 왜 가만히 둬. 그리고 지금 한덕수가 돌아왔는데 보고 싶지 않으신 얼굴이 TV에 비치는 거잖아요. 저걸 왜 그만둬. 저거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야. 국민의 대표일 수도 없고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지도 못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왜 저걸 그대로 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의원님은 광주에서 쭉 나고 자라셨지요. 네. 5.18 때 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셨나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광주에서 쭉 나고 자라고 학교도 쭉 거기에서 다녔는데 만약에 헌재가 기각을 시킨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해봅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또다시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건 뻔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차라리 국회가 나서서 정부를 무능화시키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역사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뻔히 보이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그 도청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소리도 들었고 시체 실려가는 것도 보기도 했고 그 전에 언니 오빠들 젊은 언니 오빠들이 차를 타고 도청으로 가는 모습도 봤고 동네에서 주먹밥을 나눠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실은 12월 3일 날 계엄을 했다고 하는 순간 저도 정신없이 뛰어서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광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국회로 그냥 가야 된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막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이 계엄이 진행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국민들이 모여서 국회 앞에서 진행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유혈 진압으로 가게 될 거고 그 상태 속에서 어떤 게 이루어질 건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다시 윤석열이 돌아오면은 이 상황은 그대로 복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는 간에 윤석열이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고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12월 3일 날. 전 세계가 봤어요. 광주가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계엄을 선포를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다 보았던 건데 그것을 지금 역사적인 그 사실 팩트를 부정하고 있는 게 저는 일정 정도 헌법재판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명확하고 전 국민이 봤던 증인이고 이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오늘이 119일째예요. 계엄을 하고 나서.
이런 상황으로 미뤄지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말씀 180일 이전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하는 건 119일 때니까 빼니까 108일 남았습니다. 아니 88일. 78일. 78일. 78일이 남아있는데 78일 안에는 다시 거꾸로 보면은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순 재판관이 그만두는 시점을 보면 18일 남았어요. 18일 안에 뭔가를 결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일이면 68일인가? 68일입니다. 예, 계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8일 안에 결정을 조금 해야 되는 거고, 자꾸 이제 많은 분들께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을 계속 그렇게 줄줄이 계속 탄핵을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건데, 이미 대한민국은요, 12월 3일 이후에 그리고 한덕수 탄핵이 쭉 가오면서 무정부 상태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다 멈춰 있고요. 일자리는 하나 없고요. 실은 동네로 들어가면은 동네 장사가 안 돼요. 아예 올스톱이에요. 모든 경제. 근데 올스톱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마음의 해소를, 이 불안감을 해소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방금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래서 그게 줄탄핵이라고 설령 누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지 모르겠지만은 헌법을 유리라는 사람, 법 질서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단죄인 거예요. 이거는 국민이 내리는. 줄 아니라 그렇죠. 뭐든지 해야죠. 그 뭐라도 해야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뭐 정당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떠셨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고발도 당했잖아요. 예. 본인들이 그러면 12월 4일, 12월 7일, 12월 14일 진행했던 모습을 보면은 이미 거기가 위헌정당인 거예요. 본인 얼굴 지금 부끄러운지를 알아야지 무슨 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얼척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얼척 없다라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지난번에 서미화 의원님 나와서 구성지게 이렇게 하셨는데 뭐 가끔씩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사투리가 제가 50평생 넘게 강주를 떠나본 적이 없어서 사투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정겨워요. 그런 말씀 들으면.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어떠세요?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 해보시면 저자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 들 때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신은 좀 박혀 있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 같아요. 제가 12월 계엄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틀 동안 저희가 이제 계속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지켜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원들 쓰는 체력단련실에서 예. 만나면 그 길거리에서 만나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셔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기 시작을 하니까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시고요. 제가 오직 했으면 저는 초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계엄하고 나서는 더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들어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다선 의원님한테 살짝 가서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의원님, 나 국민의힘 보기 너무 저 의원도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투명인간 처리해. 근데 일정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쭉 이를테면 대우 정비를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굉장히 강하게 저는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늘 저희한테 그냥 일상으로 한 이야기예요. 야당 해봐. 얼마나 서러운 건데. 야당 하기 싫어 우리. 그 말은 결국은 가슴에 달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초헌법적인 행위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자기 체면과 그들의 개인들의 이해 욕구가 합산이 되면서
아주 강한 신념으로 저거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나는 그래 저희가 이제 국회의고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하는 이야기, 뒤에 하는 이야기 좀 다를 수 있어요.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 체면에 확실히 빠져 있고 이게 이길 수 있다. 이런 한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초선 의원은 국회에 임하는 의지가 다른, 사실 뭐 이제 좀 지나가면 조금씩 흐릿해지니까 더 좀 강하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전 의원님은 처음에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게 됐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저는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전라도 강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꾸 땅만 쳐다보고 있고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은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고 이런다더라. 자기의 정치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에 뭐 하고 싶어 하는 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당내에서의 어떤 기반도 가져야 되고 지역 기반은 마찬가지고 이러던데 지역은 자꾸 지역을 향해서 가요. 중앙에서 하는 중앙 정치 말고 지역 정치를 중심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 강경성도 그렇고 이게 약간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국가적인 사안도 그렇고 지역적인 사안도 그렇고 나의 절실함이 일의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충 배지 단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정장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국회의원이라면 대충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저야 이제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청와대 갔다가 실은 이제 국회의원 한번 떨어졌을 게 재수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과 함께하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정치가 제대로 서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저의 절실함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절실함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설득과 협력과 협상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없는 것도 그게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절실함이 방법을 찾게 되어 있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국민 소환, 네.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국민이 네. 소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되게 12월 7일 1차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때 표결의 의도성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정족수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 저희가 너무 황당한 분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질서 수와 관련된 중요한 의견 안건을 폐기할 어떤 고의의 목적을 가지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고, 그래야죠. 그런 그 사람을 소환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를 했는데 국민의 뜻과 이반되고 법질서를 지키라는데 법질서를 해치기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월 3일 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제로 12월 3일 날 발의하셨어요? 12월 13일 날 했습니다. 13일 날. 예. 7일하고 14일 저희가 소추하기 전에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 박주민 의원도 이강희 의원님도 이렇게 1월까지 했고 또 1월 달에 당대표 연설하실 때 저희가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이렇게 또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이 국민소환제 도입하려면은 개헌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개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제 2월 18일에 국민소환제 관련해서 6분 정도 의원이 그 이후에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담회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헌법이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예. 최대 임기를 규정한 거지 무조건 보장해야 될 권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법도 지금 소환제에 의해서 법률이 조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전체 제가 이제 쭉 자료를 좀 봤더니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11건이 투표를 실시를 했어요, 실제. 근데 그 중에 이제 소환에 최종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해당이 돼서 2건이 진행이 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은 4년으로 정했죠. 그럼 우리가 5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도 법을 개의를 해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개헌을 할 정도의 사안.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여쭤보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건 개헌한 상황은 아니고 법률 개정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법률안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국민 소환. 예, 그렇죠. 국회. 대통령은요? 대통령은 탄핵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래서 예. 그 지금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진작 하기는 했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하고 동의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통령 파면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선고로 파면했을 때 이제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또 헌재도 아무래도 정파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민 직접 투표제. 예.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이제 국회도 좀 정파적인 판결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 뜻대로 국민의 대표 기구이지만 국민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국민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3분의 2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나 박근혜 때는 달랐잖아요. 국민들 뜻이 완전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거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가 저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질질 끄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해가지고 그 국민이 결정하게끔 하는 것은 어떤가? 제가 그 얘기를 진작에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실은 못 해봤고, 단, 헌법재판소의 지금 판결이 180일 이전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이제 법을 준비를 하다가 잠깐 스톱해 놓은 법 중에 하나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90일 이전에 해라. 3개월 이상은 넘기지 마라. 최소한의 소요, 뭐 법적, 법리 시간을 좀 검토를 땡기자.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법은 고민을 했고, 저는 뭐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면 저는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막 의견들이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전원을 탄핵시키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키더라도 지금 이렇게 윤석열 돌아오는 것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것이 나라를 더 살리는 길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전체 국무회의를 탄핵을 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실은 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야기도 없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이것을 계속 유지를 시켜서 막상 18일 이전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국무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권한대행을 가지고 5년 임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업무, 임무 이것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용납돼서 재판소가 그렇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존재할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고민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국무위원들을 전체 탄핵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 권한하라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무정부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가지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초선 의원들께서 그런 목소리를 좀 계속 내주시고 민주당이 앞장을 서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일단 먹고 사는 생업에 바쁘고 또 국회를 의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반발짝 앞을 가야 된다. 한 발짝은 너무 많고 뒤따라가서는 안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한 발짝 앞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한번 아니 너무나 쉬워요. 그 말을 우리가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윤석열 기각이 돼가지고 복귀하면 어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곧바로 나라가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막을 거고 경찰이 안 되면 군이 들어올 거고 그럼 피를 볼 거고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반발짝만 앞에서 들여다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게 뻔하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책임이
국회한테 있다. 그것도 지금 그 다수당 괜히 만들어줬습니까? 그런 일 하라고 국민들이 다수당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좌우고 우면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이런 꼴을 만들었냐. 난 민주당 보면 속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좀 더 세게 싸워야죠. 뭐 100번도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국민이 지금 한 60% 정도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위, 정치적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는 또 하나의 40%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점검하고 이런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러고 오늘 박성준 저희 수석 부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기한은 4월 1일까지 준 거예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대 3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일부러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계속 기한을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1일까지 하지 않으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저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오늘 4시 반에도 저희 의원총회가 있어요. 예. 의총회에서 뭐 지금 계속 조선 의원도 그렇지만은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신 거잖아요. 가처분 신청도 했고 권한쟁의 심판도 요구를 2번째 지금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국회의장도 결단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 본회의가 지금 열려야 되는 구조인 거고 그러면은 본회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보고에 관련돼서 첫날 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투표행위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최상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안건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덕수에게 4월 1일까지 하지 않으면 4월 1일에 어쨌든 중단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 정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국민들은 더욱 강력하게 한번 좀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 의원님 같은 분의 그 삭발한 것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과가 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끝으로 지금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나 된 것처럼 지난번에 뭐 7대1도 내가 맞췄다. 그러면서 이제 4월 11일 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전 의원님 보기에 이자는 뭐 혹시 내통하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상현이 이를테면 애언을 했다고 하면은 주술가일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동안에 김건희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뭐 천공약이 나오고 다 했던 것처럼 그럼 윤상현은 애언가이겠죠. 주술에 빠져 있는. 예. 아니면은 정보를 내가 이걸 가졌다고 하면 내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아시겠지만은 헌법재판소가 평이나 평결에 관련해서 할 때는 재판관들 모두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이나 속기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법을 해서 내통을 해서 이가 4월 12일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면 헌법재판소 법의 국가공무원법 다 어기는 겁니다. 이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고 본인이 뭐 4월 11일 날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4월 18일을 두고 4월 18일과 19일 이제 두 분이 재판관이 예. 끝나니까 그래서 임기가 끝나니까 이거를 놓고 그냥 희망을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는 주술행위를 그냥 한 거예요. 본인도. 아시잖아요. 가서 며칠 내에 뭘 하겠다고 전 받아온 것처럼 날짜 받아온 거하고 지금 똑같은 행위일 거고 그날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안에 누군가하고 내통을 하고 있다는데 본인이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죠. 김건희 전 받아온 것 대신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그런 부분에 능하신 분들이어서. 근데 다만 국민들이 지금 첫 번째 3월 14일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삭발한 근무랩에 한 달이 지금 다 돼가요. 제발 헌법재판관들 국민들의 이 마음을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문제는 생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 결과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국민들을 법을 제동한 법 테두리에서 저기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온 국민을 볼모로 삼고 이렇게 숨막히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예, 오늘 아주 자세한 말씀 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백운계 정어리 TV 처음 나오셨는데 네. 우리 국민들한테 혹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 파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요. 날짜를 저도 기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 이전에 반드시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늘 국민 곁에서 힘이 되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힘을 내서 싸우시고 항상 뒤에는 우리가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삭발까지 하면서 윤석열 파면 그 앞장서셨던 민주당의 전진숙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